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2월 1일 목요일이고요. 오늘도 솔라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차트를 보시면 시장 전체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와중에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 13만 원대에 뚫리냐 마냐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어제 이 차트를 보면서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을 도와드렸었는데, 첫 번째는 이 상승을 만들어 놓고 나서 고점 확인하고 이 색깔별로 나눠져 있는 피보나치 되돌림 수열을 적용했을 때 가장 첫 번째 지지라인 후보가 되줄 수 있었던 382 라인에서 지지를 만드는 모습, 그러면서 이런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이 박스권에서 매물대를 형성하면서 횡보 후에 다시 가져가 줄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더 무게감이 쏠리는 건 이 두 번째 관점이었습니다. 이 파랗게 제가 표시해 놓은 하락 추세 채널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었고요. 이 하락 추세 채널의 위아래 상단과 하단을 전부 다 터치하면서 가져가 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때 한번 아래 꼬리로 하락 추세 채널의 지지를 뚫고 내려갔다가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온 게 확인이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트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트랩이 발생했을 경우에 다시 반대편 채널까지 이동한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시세가 중요한 이유가 최근 이렇게 상단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걸 트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채널의 반대쪽까지 하단까지 이동할 수 있다 보여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 이 위치가 이 초록색 단기 이평선 라인과도 맞물리는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가 뚫려버리면 단기적으로는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셔야겠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뚫리지 않고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준다면 이런 움직임은 다시 채널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트랩이라고 보지 않고 이전 하방 추세 채널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다른 추세가 시작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의 상황을 봤을 때는 추가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솔라나도 개별적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이슈가 예상과는 다르게 결과가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또 한번 살펴보고, 그럼에도 중장기적으로는 추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올해 전체로 봤을 때는 왜 이 고점을 뚫고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 지금부터의 내용이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카톡방 링크도 제가 남겨놨으니까 들어오셔서 솔라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다른 코인들 관련 정보와 타점, 비중과 전략까지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고, 또 이런 개별적인 코인들의 이슈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에 하방 압력을 주는 거시경제 이슈들, 경제지표 발표들도 있죠. 오늘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데에는 금일 새벽에 있었던 미 연준에서 FOMC 회의가 결정적이었는데, 이 기준금리는 동결이 됐지만 바로 이어진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시장이 기대하고 있던 3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을 긋는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하방 압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시적인 이슈들에도 당연히 이렇게 시장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카톡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받아보시면서 저와 함께 투자하실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여기에도 한 번씩 관심 가져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솔라나 개별적인 이슈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자, 보시면 솔라나는 이 FTX라는 거래소와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초에 솔라나가 주목을 받고 생태계가 커질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FTX와 FTX의 자회사인 알라메다 리서치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주목을 받았던 거였고, 그만큼 FTX에서 솔라나의 물량을 또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FTX라는 거래소가 재작년 11월 달에 파산했을 때 또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크게 하방 압력을 받은 코인도 솔라나 코인이었죠. 그리고 작년도 말부터 솔라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도 바로 이 FTX 관련된 기대감으로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고객 자산 반환 물량이 가능하고 또 그 퍼센티지가 늘어났다는 점과 이 FTX 거래소가 인수되면서 다시 재개될 수 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이 FTX의 코인인 FTT 코인도 급등을 했고,
솔라나도 함께 연관 코인으로 상승력을 보여줬던 거였죠.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고객 자금을 전액 상환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거래소 재개는 포기하겠다. 이런 결정이 나온 겁니다. 이 FTX 거래소를 인수하려던 기업들이 처음에는 70여 곳이 넘었고 이게 총 3곳으로 이제 좁혀지면서 이 부분이 곧 결정이 나오나 싶었지만 결국 이 부분이 실행되지 않고 중단된 거기 때문에 솔라나는 이제 FTX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력을 보여주기에는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다만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하방 압력을 줄 수 있겠지만 이제 완벽하게 이 FTX 리스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이 솔라나는 봉크 코인 그리고 어제 새롭게 상장된 이 주피터라는 코인도 솔라나 생태계에서 거래량이 급증을 했었죠. 그리고 솔라나의 사가폰도 2번째 버전이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생태계를 확장하면서 이슈들을 만들어 놓고 있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 리스크에서 벗어난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가장 큰 기대감,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블랙록이라는 기업 다들 아실 겁니다.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고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산만 해도 1경이 넘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 월가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손꼽히는 거물급 기업이고 블랙록에서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시장이 급 반등을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리고 블랙록은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의 현물 ETF까지 신청해 놓은 상황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승인됐을 때 그 다음 타자로 이더리움이 주목을 받으면서 급등을 만들어냈었던 거죠. 그리고 이 현물 ETF를 신청한 자산운용사는 블랙록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기업들도 있지만 우리가 특히나 블랙록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블랙록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ETF 승인율이 되겠는데요. 그동안 블랙록이 ETF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신청한 ETF 건들 중 무려 99%가 넘는 승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정치적인 커넥션에 의해서도 긍정적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자, 블랙록의 CEO는 레리 핑크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이 민주당의 강력한 후원자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인 게리 갠슬러라는 인물도 현재의 바이든 정부, 이 민주당에서 임명한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게리 갠슬러가 임명되고 나서 지금까지 그의 임기 기간 동안 계속해서 민주당 강경파들의 눈치를 봐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커넥션으로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블랙록이 ETF를 신청했다라는 거에 조금 더 상징적인 의미를 시장이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시장이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ETF의 3번 타자를 생각해 봐야겠죠.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게 바로 리플과 솔라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 블랙록이 올해 2024년에 솔라나의 현물 ETF를 신청하게 될 거냐 이런 기사도 나왔던 거죠. 이 3번 타자로 확률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리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SEC와 리플의 XRP가 증권이다 아니다 벌써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런 자산운용사들 입장에서도 리플의 ETF를 신청하는 건 더 리스크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작년부터 솔라나가 상승력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시가총액도 솔라나가 리플을 추월하고 더 우위에 있다라는 점도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기사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자, 아직까지는 최근 승인된 비트코인 그리고 그 다음 타자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더리움 외에는 어떤 코인에 대해서도 ETF 신청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ETF보다 좀 더 큰 범위라고 볼 수 있는 ETP 안에 이 ETF도 한 종류로 들어가 있는 건데 이 솔라나를 포함하고 있는 ETP 상품은 이미 출시가 되어 있다는 게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죠. 최근 비트코인의 하방 압력을 이끌었던 이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곳에서도 이미 솔라나 신탁 상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솔라나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나오고 있는 하락,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도 앞으로 나올 상승력에 비해서는 이 부분이 크지 않다라고 그래서 가장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코인 시장은 이 비트코인의 반감기까지 올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를 이 반감기 안에서 또 한 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렇게 상승력이 나온다라고 해도 중간중간 당연히 조정은 충분히 나오면서 갈 수 있다라는 점, 변수도 등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마다
이 시장의 흐름에 맞게 이 부분을 파악하고 타점과 비중 전략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대응을 도와드릴 거니까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 공유해 드리고 잡아드리는 거 카톡방에서 전부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6531-7908번입니다. 위에 제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요. 또 문자 전송 힘드신 분들은 영상 밑에 아까 말씀드렸던 링크 통해서도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여러분께서 편하신 방식으로 연락 주셔서 이런 부분 받아보시고 제가 어떻게 잡아드리고 도움드리는지 들어오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카톡방에 입장하시고 나서도 바로 매매 진행하실 필요 없이 이미 입장해 계셨던 분들이 제가 드리는 타점과 비중 이런 정보들 전략 통해서 어떻게 이걸 수익으로 연결시키는지 먼저 지켜보시기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걸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되고 공부가 될 만한 정보들이니까 들어오셔서 이런 부분 충분한 시간 가지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